나도 늦지 않았다. 하루는 미용과에 다니는 22살 학생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수님, 저 너무 늦게 미용을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대요. 또 한 분의 원장님은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을 믿고 부업처럼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교수님 강연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나니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보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밀도를 높이면 늦게 시작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촉진하고 밀도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이 작으면 열정의 크기도 작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큰 꿈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를 온전히 열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매일 꿈꾸고 되새기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일이어야 합니다. 남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이 내 꿈이 크는 곳으로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꿈을 위해 지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영국 속담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공은 성장의 결과입니다. 성공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를 곧바로 행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매일 성장하는 일을 찾으세요. 아침을 1시간 일찍 시작하고 모든 업무는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저녁에 1시간은 자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세요. 성공하려 하지 말고 매일 성장에 몰두하고 노력하세요. 사막의 끝이 초원입니다. 성장의 끝이 성공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루를 30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12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요. 성공은 결코 신념의 문제입니다. 신념은 의욕을 만들고 의욕은 행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성공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절실하다면, 성공이 간절하다면 인생 최고의 성숙된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김덕희입니다. 나도 늦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면 꿈이 생긴다. 제 책을 첫 번째 책 읽어주는 남자 북소리에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당신은 6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돕니다. 앞으로 또 45억 년이 지난다 해도 당신을 이 세상에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느냐?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하려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라. 누군가가 너를 보고 꿈꾸도록 세상의 기준이 되어라.
당신은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삶에 쫓겨 급한 일을 하면 나의 성장을 멈추게 된다. 각각류가 탈피라는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듯 우리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배움의 옷을 바꿔 입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핑계대며 눈앞의 삶에 급급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이나 시간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살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보인다. 텅 빈 올림픽 도로를 달리며 아침 교육을 가는 길에 스스로 부지런함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량시장을 지나 그 시장의 활기를 보면 그 생각은 자만이 됩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불 켜진 여의도 빌딩을 보면 내 생각은 틀렸구나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과 다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시간 후면 꽉 찰 도로에서 지각을 걱정하며 상사에게 변명할 내용을 만드는데 내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저녁 시간의 몇 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가치를 높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 정도의 노력은 남들도 다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 때만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보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정도의 노력은 남들도 다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더 위태롭다.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세 손가락 피아니스트 히아시나 허그의 저자 닉 부이치치를 보면 사람의 의지나 열정이 타고난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열정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3년 후에 내 모습을 정확히 시각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라. 너는 또 다른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몸이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편협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훨씬 따뜻해지고 여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시각을 바꿀 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해한다는 것.
고수는 하수에게도 배움을 갖고 하수는 고수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를 비난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경계할 것은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성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의를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실패요? 퇴보요? 후퇴요?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한 이것들이 정답이라면 아마도 모두 실패를 피할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찬물이 든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켜는 실험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던 개구리는 뛰어나올 시점을 놓쳐 죽게 되지요. 만족은 소리 없이 사람을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발레르나 강수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간절함은 삶의 경계선에 머물 때 생깁니다.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라. 꿈이 생생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두 간절함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간절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에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키움 컨퍼런스에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전국 100개 사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 어떤 분은 불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인을 위해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지요.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이라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미용인을 위해서 꼭 혜민 스님을 모시고 싶은 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19번째 사찰을 방문한 후 혜민 스님께서 강연에 와 주셨습니다. 후일담에 혜민 스님을 모시고 온 운전기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그 당시 혜민 스님은 무건 수행을 하고 계셔서 외부 강의를 안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대 사찰을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니까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후일담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투를 내리자.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은 말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말이 담고 있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 살기 바빠 다른 사람 감정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지만 말투는 말의 색깔이고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왜 그래? 하고 따지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합니다. 말투에 약간 초록을 섞어 파스텔 톤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옷은 원색을 입어도 좋겠지만 말은 조금 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맑을 수 있겠죠. 우리는 상처받는 것보다 상처 준 것이 2배 많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 주려 의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 나도 모르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됩니다. 내가 준 상처가 상대에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준 상처를 보게 되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다. 사람들은 돈 버느라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을수록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고 삶의 질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 굳어져 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더 높이 둔다면 삶의 질은 분명 개선될 것입니다. 적어도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면 삶의 가치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희망이 보일 겁니다. 강의 중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오라면 나갈 사람? 친구 만나 놀고 꼭 2차 가는 사람? 집에 가면 간식 먹으며 TV 보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맑은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은 확고한 목표를 갖는 것이며 그것을 적어놓고 세부 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돈으로 사놓고 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습관은 만족하다 생긴 것이다. 성공은 생각의 힘이 아니고 태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는 성공을 그리지만 일부만 도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맹저는 생어우한 사안락이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현실이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지요. 순간의 고통을 피하려다 죽음의 길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도 해야 성공할 때 더 기쁜 짜릿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꽃은 역경 속에서 저 아름답게 핍니다. 인생의 꽃은 역경 속에서 더 예쁘게 핍니다.